1번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 맞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나오면 요거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체계적이고 무슨 적이라고요? 합리적. 요거 나오면 감가상각이세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이 법적 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 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이건 배운 적은 없습니다. 짧은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긴 게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내부 창출은 뭐만 가능하다고요? 개발비. 그래서 영어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데 그놈의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은. 왜냐면 저기 개발 단계 보면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무슨 개발비요? 경상개발비. 그래서 개발비는 모두 다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러니까 경상개발비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액이 작은 거예요. 가벼운 게.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2,000원이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다 개발이라는 게 비싼 금액이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금액들은 뭘로 처리해요? 비용으로. 그래서 그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실질적인 감소인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 되게 잘 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뜸하게 내는 편이세요. 그래서 가 보시면은 분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이익준비금, 자본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그래서 가는 아니세요. 그 다음에 나 현금 배당을 실시하다. 요건 분기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아니면 현금. 근데 어쨌든 여기는 예, 자산 감소 아니면 뭐의 증가예요? 부채 증가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요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본이 줄어들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아니면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면 현금으로 줬다라고 나오면 현금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여기도 똑같아요. 주식으로 줬다 그러면 무슨 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어차피 이쪽은 다 자본의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다도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라 만주를 무상증자했대요. 요거 무상증자가 요거거든요. 이게 무상증자 공개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마입니다. 그 다음에 마는 액면가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 바로 뭐 하셨죠? 소각했죠.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 5,000원. 여긴 금액이 있으니까.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라고요? 4,000원. 그 다음에 소각 나오면 감자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5,000원짜리 불 지르는데 4,000원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자 차익이 되는 겁니다. 뭐 자기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현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아 잠시만요. 자기 주식이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할게요. 돈 주고 샀었을 거니까. 요게 맞아요. 자기 주식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차변은 자본의 감소, 현금은 뭐의 감소요? 자산의 감소. 감자 차익은 자본의 증가. 그러면 5,000원 줄고 1,000원 늘어나면 얼마 준 거죠? 4,000원 줄어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나하고 만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인데 무슨 적 지출로 처리했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어요. 이익이 줄어들면 회사 것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자산 처리 안 했으니까 자산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맞는 거 물어봤죠. 정답은 4번이세요. 자본이 과대가 아니고 과소입니다. 감소하니까. 이런 거 은근 잘 물어봐요. 이거는 회계에서 좀 더 잘 물어보긴 하는데 세무도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근데 타계정 대체는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기초가 1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50만원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맞죠? 근데 아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3만원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요? 47만원. 빼기 기말 5만원. 그 다음에 시송품 3만원인데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한 게 만원 있죠. 그러면 얼마 표시 안 했죠? 2만원. 그 다음에 적송품 10만원 60% 판매했으니까 얼마치 못 팔았어요? 4만원 못 팔았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만원이 뭐요? 시송품. 요게 다 기말이잖아요. 남은 거 못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4만원이 무슨 품이요? 적송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요, 얼마냐? 46만원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와요? 46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5만원은 기말이라 뺀 거고, 시송품은 이건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하면은요, 표시하면 매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3만원 중에서 얼마 표시하셨대요? 만원. 그러면 2만원은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러면 팔렸다 남았다? 남았다. 그래서 기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송품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팔았을 때. 요때 매출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10만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얼마치는 팔았다고요? 6만원어치. 그러면 얼마치 못 판 거예요? 4만원. 그러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자산이라고, 기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잘 내요. 세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세무는 조금 더 이해를 하나라도 더 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누는데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유형자산은 유동 아니잖아요. 우리 유동에는 당좌하고 뭐가 있죠? 재고 있죠.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여기에선 유형자산 얘기했으니까 유형은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6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개별 작업별로 하는 거는 무슨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이죠. 왜냐면 개별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라고요? 하나씩. 종합은 몇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제품의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공장직원 500번대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원재료 접대비 요것도 500번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장건물의 화재보험료 500번대.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홍보책자가 광고선전비잖아요. 광고선전비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서인쇄비로 처리해도
800번대입니다. 왜냐하면 홍보하는 목적이 뭐죠? 뭐 하려고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팔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5하고 관련이 있다, 8하고 관련이 있다. 800번대. 800번대가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한결주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이 될 경우에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예요? 초.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투입. 그러면 완이 1300개, 말이 500개, 초가 300개. 그래서 1500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균등 투입은 1300개 더하기 500에 40% 200개, 300에 70% 210개. 그래서 1290개. 정답은 3번. 이 정도는 꼭 맞춰주셔야 되세요. 다음에 보시면 9번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 다음 무슨 배부법이요? 네, 상호 배부법.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비례배부법. 그 다음에 10번 단위당 무슨 비요? 변동비. 우리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건 진짜 꼭 맞춰야 됩니다. 9번, 10번은 특별한 거 없죠. 내용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식인데 이건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거기에 있는 이자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고요. 거기에 있는 나머지는 3월 10일까지예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인데 이 문제도 종종 출제돼요. 한 1, 2년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분리과세하고 연말정산. 왜냐면 분리과세는 세금 내면 끝, 연말정산은 연말정산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걸 찾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근로소득. 우리 근로소득은 2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복권당첨금은 돈 받으면 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째 퇴직소득하고 무슨 소득이요? 양도소득. 네, 요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종합소득에 뭐뭐뭐 있죠?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얘네를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라고요? 분류과세.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서 2번은 아닌 거예요. 어디엔 안 들어간다고요? 종합소득. 소득세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종합소득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죠. 이자 얼마까지라고요? 2천. 기타 소득 금액 얼마요? 300.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일용근로는 분리과세고요.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합니다. 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3번은 우리가 외운 그 기준금액 넘었잖아요. 넘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잘하면 요 2천만 원 관련된 게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재난지원금 나올 때에도 기준금액이 얼마였어요? 이자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정사유인데 이거 나오면 여기 가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 무슨 등록 있죠? 회사 등록. 여기에 없는 게 답이에요. 보실래요? 1번 이름 바꿨죠. 여기 맞죠? 그 다음에 2번 대표이사 바꿨죠. 여기 4번 사업 종류 바꿨죠. 여기.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자본금 넣는 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자본금 있는 난 넣으면 그것도 또 골치 아파져요. 뭐가 골치 아파지냐면은 사업자 등록증만 보면 이 회사가 자본이 많은 회사인지 적은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입견 가져요. 이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진짜 능력이 좋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자본금이 적대 그러면 안 맡기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노출을 국가에서도 안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바뀐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력 썼을 때 뭐 붙이죠? 사진 붙이잖아요. 예, 그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사진 붙이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남자면 잘생긴 사람, 여자면 이쁘신 분. 예. 근데 꼭 이쁘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잘생겼다 그래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맨날 뭐 블라인딩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개뿔 다시 원상복귀 됐더라고요. 예. 뭐 맨날 뭐 쓸데없는 거 할 때는 뭐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정작 필요한 거는 선진국 거 안 갖고 오더라고요.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앞뒤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할 때 맨날 뭐 OECD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정작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고. OECD 국가에서 국회의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맞잖아요. 차 주죠. 그 다음에 직원 주죠. 사무실 주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OECD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4번 공급가액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죠? 부가세 뭐예요? 별도.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고도 하죠. 그래도 과세표준이 매출 무슨 가액이에요? 공급가액. 그래도 정답 4번이에요.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놀이,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공사료. 요즘 요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포장 같은 거 할 때 뭐 보증금 내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씩 보시면 여기에서 3번 잘 봐두세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동산 임대 용역. 요게 뭐냐면 무상공급이에요. 우리 무상의 뜻이 뭐죠? 네, 공짜입니다. 뭐예요? 공짜. 그래서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공짜는 재화는 재화의 무상공급, 또 하나는 용역의 무상공급. 그래서 재화는 재화는 과세 대상이 맞아요. 이게 무슨 공급이냐면 간주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간주공급이 대부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단 거기에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만이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 있죠.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부동산 임대용역 때문에. 그 다음에 15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뭐요? 불공 안 되는 거. 근데 여기는 불공 내용으로는 못 찾아요. 거기 보시면 1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경과 후. 경과 후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만약에 1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이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죠. 신고 및 납부는요? 7월 25일.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때 발행한 거예요. 8월 1일 날. 그러니까 7월 25일 지나고 발행한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왜 안 해주냐면 이거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장난쳐요. 어떤 장난치냐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날짜 지난 거 왕창 받아갖고 세금을 줄이는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신고하기 전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발행을 해라.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는 이때 있었잖아요. 4월부터 몇 월까지 있었어요? 6월 달에. 근데 이거를 7월 25일 넘어서 발행하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발행을 해라. 근데 거기는 경과 후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 경정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가 틀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연습할 때 이거 했잖아요. 예정신고 누락. 네, 문제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경정하고 관련됐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정 때 누락한 거는 확정 때 가능했었잖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으면 전송 관련된 가산세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가 키포인트예요. 발급은 확실히 했죠.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일반전표. 일반전표 보시면 3월 22일 사장님이 자동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이죠. 그래서 얼마 받으셨어요? 3천짜리. 근데 거기에 210만 원이 현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금 210. 그 다음에 차변에 자동차죠. 차량 운반고 얼마요? 3,210만 원. 그 다음에 4월 15일.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해드려야지. 공짜로 받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 안 갚아도 되면요. 채무 면제이익. 근데 요거 나올 때 됐어요. 재해 손실. 뭐 불나거나 지진 나거나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걸 뭐라 그래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과거에 2번 내고 안 냈었던 게 보험 수익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보험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좋은 일 생길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어. 그래갖고 화재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뭐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무슨 수익이요? 보험 수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료 받는 거를 그 보험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대부분 보험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좋은 겁니다. 최근에도 여기 인포 계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료 내는 거 아깝다. 그게 좋은 거예요. 보험료 내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아프단 얘기잖아요. 맞죠?
그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보험 안 들을래요. 안 들고 잘 모아놓으면 돼요. 보험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돈 필요할 때. 그래도 보험 쪽에서 좀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보험료 엄청 많이 냈는데 혜택 받은 거라고 요 코가 성형수술한 코예요. 부러져 갖고. 예. 거기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받았더니 서류 받았더니 성형수술.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한 0.2cm만 올려주시지. 남들은 돈 주고 안 되는데 전 부러져 갖고 했었는데 그때 80만 원 나왔거든요. 병원비로. 근데 보험료로 400 받았어요. 워낙 이것저것 들어놓은 것도 많긴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래서 나일론 환자가 생기는구나. 열을 누워 있었거든요. 열을 놓고 400이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도 300은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한 달이면 거의 900인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눕는구나. 전 솔직히 여기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누가한테 때려갖고 눕는 게 돈 더 나와요. 제 거 입원비가 하나가 15만 원짜리인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들어갔고. 그래서 가끔씩 수업하기 싫으면 항상 그 생각해요. 누가 와서 국방맹이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며칠만 누워있게. 그냥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은 들어야 돼요. 돈 많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별표 3개. 요것도 준비는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우리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또 투자 부동산이 9,400. 그 다음에 수표로 9,000 발행했죠. 당좌 예금. 나머지 400은 보통 예금. 그래서 뭐 준비하셔야 되냐면 투자 부동산인데 지금은 투자 부동산 치고는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왜냐면 투자 부동산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은요. 여기에다가 어음을 붙여요. 그러면 지급어음 써야 돼요? 미지급금 써야 돼요? 미지급금 써야 돼요. 왜냐면 파는 거 아니니까. 근데 잘못 보면 또 지급어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투자 부동산 안 쓰고 토지나 건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꼭 체킹해 놓으세요. 왜냐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장난 잘 치거든요. 헷갈려서 틀려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4월 25일 보시면은요. 상환이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원 남아있는 사채 전액을 얼마에 상환했죠? 6,200.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합잔 4월 25일 가시면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컨트롤 F 사채 치면은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차 할인 발행 차금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 네. 그러면 어느 변으로 빼요? 대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일단 돈으로 얼마 들였대요? 6,200 들였어요. 얼마요? 6,200. 그 다음에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남았죠? 네, 300 남았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5,000짜리였어요. 그래서 차변의 사채 5,000. 그럼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1,500 부족해요. 사채, 상환, 손실. 답은 이거예요.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채 얼마짜리라고요? 5천. 할인 발행이면 싸게 발행한 거죠. 얼마 싸게 발행한 거예요? 현재 300 싸게 발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채 할인 발행처럼 300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거 4,700짜리예요. 이제 4,700짜리인데 돈을 얼마 줬죠? 6,200 줬죠. 그러면 돈 더 줬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얼마 더 줬다고요? 1,500.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할인이라는 거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5,000에서 300 빼서 원래는 4,700짜리인데 이거를 얼마 주고 가지고 온 거예요? 6,200. 그러면 얼마 더 줬죠? 1,500. 더 줬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며칠이요? 25일. 당사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2017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00만원, 납부불성실 얼마요? 5만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1%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안 준 거 1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그랬죠. 세금과 공과 5만원.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여기에서 틀려요. 뭐에서 틀리냐면 수수료 비용까지는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1%죠. 10,000원 쓰시는 분 있어요. 10,000원이 아니고 1,500원이에요.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푼 적 있긴 있는데 이거 나오면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얘도 세금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몇 프로 내요? 수수료? 1% 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 급금 106만 500원.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 나오면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미지급 세금의 세금과 원가. 근데 여기에서 10,000원이냐 1,500원이냐 그거 갖고 맞냐 틀리냐가 좀 나누어지더라고요. 다음에 7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면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8만원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1,208만원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입력하실 때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인데 위에 거요 밑에 거요? 밑에 거.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답은 요렇게 되는 거죠. 1,200에 900번대 뭐요? 수수료. 요거 두 가지 차이점도 숙지하고 계십시오.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죠. 그래서 1번은 저기 두 번째 줄에 반품 나왔죠? 반품 나오면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의 우리의 역.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50.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당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대당이니까 2대 곱하기 얼마요? 250. 요것도 잘못 보면은 그냥 250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있어요. 항상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실수 싸움이거든요. 어차피. 근데 준비가 안 되면야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되면 힌트 싸움. 다음에 6월 10일 짜우첸 식당에서 공장 직원 회식했습니다. 우리 카드로. 그래서 메이베 카과 짜우첸 차변에 몇 번대요? 500번대. 복리 후생비 80. 세금 얼마예요? 8만원. 대변에 카드로 했죠. 미지 극금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6월 28일 미국에 소재한 제니사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 수입했죠. 수입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거래처는 세관, 뭐만 회계처리요? 부가세만 회계처리. 그래서 메이베 수입, 그 다음에 제니사 아니에요. 무슨 세관이요? 인천. 전자는 요. 차변에 세금 100 줬다. 뭘로 줬죠? 현금 줬죠. 현금 100. 그 다음에 7월 1일 태평액이 다음과 같이 기계장치인데 요 문제 나오면 항상 순서는 이겁니다. 2000에서 얼마 빼요? 500. 그러면 1500 되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15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200에 132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싸게 팔았다? 300. 그래서 300만원 뭐가 나와야 돼요? 손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기본이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이 뭐하다고요?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것도 분기할 때 여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쓰면서 머릿속에서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다음에 현금 쓰면서 자산의 뭐예요? 감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 누계 문제 풀 때는 요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냐. 왜냐면 우리가 팔 때는 총 셋 중에 하나잖아요. 손해보던가 이익 나던가 아무것도 없든가. 왜냐면 10만원짜리 10만원에 팔 수도 있죠. 네. 그래도 그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 뭐예요? 과세, 태평. 그 다음에 전자는요. 대변의 기계장치 20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으로 받았죠? 미수금 1320. 대변에 세금 얼마예요? 12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300. 그 다음에 8월 20일 보시면 직원들의 명절 선물인데 두 번째 줄에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메이베, 면세, 이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요. 20상자는 누가 갖고 갔어요? 영업부. 그러면은 800번대 복리 후생비 5만원에 20상자면은 100만원 나오나요? 그 다음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여기도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100만원 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 급금 얼마요? 1000. 1000이 아니고 100.
끝. 그래서 지금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그냥 저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잔잔하게 몇 개 이렇게 장난치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제일 저는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아예 어려운 거 주면 그건 틀렸다라고 배제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부가세 보시면 1번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1기와 학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뭔 계산이요? 재계산. 재계산을 하라고 하면 재계산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재계산 가셔서 거기 건물하고 원재료 있죠? 재계산 나오면 제가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감가상각. 건물은 넣어도 돼요. 왜요? 감가상각 하니까. 근데 원재료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원재료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리고 모르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첫 번째 건물이잖아요. 그럼 여기 건물 보이세요? 건물 밑에 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재계산에 넣는 거고요. 원재료잖아요. 오래 걸려요 좀. 몇 개 없어서. 아이고 많구나. 잠시만요. 원재료를 한 방에 가려면 여기 보면 원재료 밑에는 없죠. 감가상각. 그러면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라도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넣는 거예요. 뭐만 넣는 거예요? 건물만.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물 아니요. 그리고 항상 하실 때 이 위에 있는 글씨 보고 하세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2천입니다. 얼마예요? 2천.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17년 2월이에요. 그 다음에 당기 총공급 거기 밑에 보시면 2018년 1기가 총 몇 억이죠? 8억. 면세 몇 억이요? 2억. 직전은 6억에 몇 억이요? 3억. 끝.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있는 글씨랑 매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요 단기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소득세에서 단기는 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단기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기, 2기로 나누잖아요. 부가세는. 그래서 단기 그러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1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2018년 1기가 6억에 2억 해서 8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8억에 그 다음에 면세 몇 억이라고요? 2억.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직전은 2018년 1기의 전이니까 몇 기예요? 2017년 2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개월이냐 1년이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3억 3억 해서 몇 억이에요? 6억. 그래서 6억 중에 면세가 몇 억이다? 3억이다. 이거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은요. 감가상각은 한 번 하고 끝이에요? 몇 년 동안 해요? 몇 년 동안 하죠. 근데 이 불공을 할 때 면세 비율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 면세가 매번 똑같을 순 없잖아요. 비율이. 왜냐면 면세가 한번 10%다. 그래서 계속 10%는 아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18년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오십시오. 몇 기요? 2기. 그래서 2기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0일. 그래서 매출 자료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줬자. 매출의 건별. 그리고 시가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대금 회수했죠? 그러면은 50%예요. 그러면 125만원. 왜냐면 2750의 반이면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가세잖아요. 그럼 250만원이죠, 세금이. 그래서 반이니까 얼마요? 125만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번에다가 12억 4,300. 그 다음에 4번에다가 1200인데 우리 이거 접대 목적으로 주는 거 저희 간주 공급 중에 있잖아요. 사업상 뭐요? 증여.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입 불공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준 거잖아요. 매입 불공은 우리가 받았을 돈 주고 뭐 했을 때요? 줬을 때 이건 물건 준 거잖아요. 그 매입 불공은 우리가 접대할 때예요. 뭐 술 사준다던가 밥 사준다던가 요럴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 8번에다가 얼마라고요? 125만원. 근데 마이너스 쓰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는 공제 받을 때. 근데 지금은 공제 받았던 걸 회수했잖아요. 회수했으면 다시 뭐를 내셔야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매입 자료.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번 나오면 한두 개 정도 좀 색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색다른 걸 꼭 봐두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게 문제인지. 매입 자료 보시면 다음은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억 원에 대한 내용이래요. 동그라미 1번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거 매입과세의 고정.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 매입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제조 관련 매입과세의 일반. 그리고 지연수치 얼마 있어요? 2천만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11번 가서 2억 3,500에 2,300 얼마예요? 50. 그리고 저는 하나씩 할 거예요. 10번에다 500에 50 치고 16번에 49번 가서 여기 불공 넣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500에 얼마요? 50.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에다 넣는 거죠. 10번. 그래서 5억 6천에다가 500 더해서 5억 6천 500에 5,650.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에는 무슨 수치분 있다고요? 네, 지연수치. 지연수치 여기 누르면 여기 있어요. 지연수치. 그냥 여기에다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지연수치 얼마 있었다고요? 2천. 그럼 얘가 알아서 구해요.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 건 요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종이세금 계산서. 요거는 미발급에다 입력한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요? 미발급.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몇 프로? 1%. 요거는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완급 수액 얼마 있죠?
1150.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21번 미완급세액 가서 1150.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하래요.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으면 얼마예요? 10,000원. 근데 지금은 해줄 필요 없다. 왜요? 생략했으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보시면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뭐 하셨죠? 대여했죠. 그래서 대여하고 다음과 같은 차용 증서를 수령하였다.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라. 단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총 2억 4천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2억 4천. 그 다음에 이자율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우리 9월 달에 빌렸죠? 그러면 12분의 몇이요? 4. 얼마 나와요? 8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800. 근데 거기 보시면 이자는 받았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아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어요? 800. 그 다음에 뭐 못 받았죠? 이자 못 받았죠. 받는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일단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끝난 다음에 이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먼저 준 건지 먼저 받은 건지 내용들 있죠. 그 내용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13만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대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부족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적은가 봤더니 거래처에 얼마 준 거죠? 10만원. 그래서 800번 때 무슨 비요? 접대비. 그 다음에 3만원은 운반비 지급액 누락인데 원재료 산 거죠. 그래서 뭔 재료요? 원재료. 얼마요? 3만원. 그 다음에 뭘로 처리해 놨었다고요? 현금 과부족. 그리고 만약에 못 찾았을 때는 부족이니까 잡손실이에요. 왜냐면 부족이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볼 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래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취득원가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정액법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빵.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얼마 나오죠? 50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은 다 자동이죠? 그래서 여기 회계관리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차인데 영업부 거죠. 그러면 그냥 감가상각비예요. 왜냐면 일반은 500번대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비 가셔서
어디에다 입력하세요? 차량 운반구 얼마 입력하죠? 아까 500 나왔었죠? 그래서 5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무슨 삼각이요? 대손삼각. 그래서 대손삼각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금이요? 단기 대여금. 이렇게 두 개만 냅둬야 되죠. 그리고 무슨 반영? 결산반영. 그 다음에 5번은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5번 나오면 밑으로 그냥 쭉 내려요. 그러면 아래쪽에 선납세금 얼마 있죠? 650.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아이고 계산기가 안 켜져 있네. 계산기에다가 얼마 쳐요? 네, 1500 치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1500 치시고 좀 전에 얼마 입력했죠? 650. 그래서 얼마 나와요? 850을 요 밑에 칸에다가 넣고 다 끝났으면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이종석 사원에 대해 수상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하래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죠.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수당공제 기본급 여, 상여부, 직책부, 월차부, 식대여, 자가운전여, 나머지는 뭐예요? 부. 그 다음에 1월 매월 말이니까 1월 31일. 그 다음에 이분 이종석 씨죠. 그래서 기본급 200, 식대 12, 자가운전 20, 연금 17만 6,400원, 건강보험 그 다음에 9,020, 13,130.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가셔야 되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가셔서 이거 몇 월 달 거예요? 1월 달 거.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월급은 1월 달인데 1월 달 월급 2월 달에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2월로 바꿔야 돼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1월 거를 1월 3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1월로 가는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월 10날 준다. 그러면 앞에 두 개는 1월, 뒤에 두 개는 몇 월이요? 2월. 네,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지급기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1월 달 거라 그래서 모든 회사가 1월 달에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2월 10날이 월급인 회사들도 있고 2월 5일이 월급인 회사들도 있긴 있죠. 제일 많은 건 솔직히 10날 아니면 25일이 제일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 넣어 주셔야 돼요? 전월 미완급. 전월 미완급 얼마래요? 15,000원. 끝. 요 정도면 뭐 괜찮죠. 그래서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돼.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2번.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기만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고요. 월세, 주택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급여 6,600. 월세하고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얼마라고요? 7천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거기 그 금액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월세 넣을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 그겁니다. 근데 넣어야 돼요. 얼마보다 작으니까요. 7천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뭐 하라 그랬냐면 월세 먼저 갈게요. 되도록이면 시험 보실 때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방.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하면 되죠. 월세 가셔서 임대세 560105 1234567. 그 다음에 유형은 뭐예요? 네,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80제곱미터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그 다음에 2017년 6월 1일에서 5월 31일 900 얼마래요? 60. 월세 끝. 이제 연말정산하러 갈 겁니다. 하나씩 할게요. 제일 먼저 보험료.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돈 버셔서. 거기 위에 보면 양도소득 금액 500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녀권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연말정산 가서 네, 여기 일반에다 얼마요? 100만원. 안 넣었어도 지장 없어요. 네, OX만 해도 된다 그랬죠. 넣으셔도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의료비, 백내장 수술비 얼마 있으세요? 80 돼요. 질병치료 목적 한약 돼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몇 세시죠? 59세인데 장애인으로 되어 계시니까 어느 칸에다 넣으세요? 장애인 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어디 갔냐? 배우자 건강진단비 돼요. 건강진단비 됩니다. 왜냐면 건강진단을 해야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진단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있고 따로 내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건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돼요. 건강진단비. 지금까지 한 3-4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의료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애인에다 일단 얼마 입력하세요? 110. 그 다음에 그 밖에다 얼마요? 100만원. 되셨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처제 돼요. 자녀 되는데 얼마만 돼요? 가연은 60만원만 돼요. 왜냐면 현장 체험이 얼마라고요? 30. 그래서 60만원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찍 그어버리고 그 옆에다 60만원이라고 써놓으세요. 안 그러면 또 50만원 써요. 헷갈려서. 그 다음에 김나연. 나연이는 유치원 수업료 얼마 있었죠? 240. 특별활동비 돼요. 그 다음에 태권도 얼마 있어요? 60. 그래서 다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되고 모두 된다고요. 태권도도 돼요.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은 여기 교육비 가셔서 대학생에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초중고에는 80. 아니 80이 아니고 6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약전 아동은 3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기부금, 정치자금 누구만 가능? 본인만. 그래서 본인 거 돼요. 처제도 됩니다. 처제가 안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뭐요? 신용카드. 네, 부모님이 안 되는 기본적인 거 뭐 있죠? 교육비.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위에다가 10, 밑에도 얼마요? 10. 그 다음에 이재민 구원부품은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이 얼마요? 50. 그 다음에 아까 월세는 넣었고요. 이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2천만원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빼야 되죠. 그래서 전통시장 얼마예요? 5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회사 경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000에서 250 빼면 1750만원 나와요. 회사에서 쓴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중공제 되기 때문에 두 번 빼주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요?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10%. 그래서 80만원에다가 태권도장 보시면은 김나연이잖아요. 미취학 아동 거는 이중공제 된다 그랬죠. 그래서 80만원에다 얼마요? 60만원 해서 140만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아까 신용카드가 175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140,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50. 끝.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잠깐 쉬었다가 12시 25분에 다음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